우리 유빈이 쪽수는 추론적 읽기에서는 본지문은 안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무장포고문이 빠지고요. 더 읽어보기에 87쪽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요것을 우리가 무슨 읽기를 해야 된다? 추론적 읽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87페이지 펼 건데요. 87페이지 펴주시고 추론적 읽기의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데 쌤이 복사해서 그걸 빼버렸네. 추론적 읽기 나중에 하고 난 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추론적 읽기가 무엇인지 개념 살펴봐야 되는 단어 내용이라서 자, 표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거 무슨 읽기 해야 된다? 글의 겉에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파악하는 거 무슨 읽기? 사실적 읽기. 근데 글쓴이의 의도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주제가 글의 표면에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글의 이면에 숨겨져 있다면 숨겨져 있는 뭐에 주제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는 읽기의 방식, 추론적 읽기입니다. 사실적 읽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무슨 읽기도 가능하다? 추론적 읽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적 읽기랑 추론적 읽기는 일단은 글에 대한 표면과 이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 파악 읽기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더 읽어보기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 갈래는 논설문이고요. 시사적에다가 동그라미. 지금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시사적. 역사 영상물에 접근하는 관점 두 가지를 제시했고요. 역사 영상물을 통해서 역사 대중화를 이루자. 역사 대중화에다가 밑줄 역사를 대중문화화시키자. 역사의 대중문화화에다가 밑줄 특징 첫 번째. 역사 영상물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상반된 견해에다가 밑줄 비교대조. 그리고 역사 영상물을 통해서 역사 대중화의 가능성에 주목합시다. 역사 대중화의 가능성에다가 밑줄. 그럼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레디. 오늘날 대중은 영화나 드라마 혹은 방송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 역사를 배우고 있어. 대중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여러 역사 교양 프로그램이나 역사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 그럼 서론 부분,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역사 교육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한 효과입니다. 역사 영상물의 종류를 들여다보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 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당연히 효과가 높다라고 바라봐요. 효과가 높음에다가 밑줄. 그런데 그러나에다가 세모 다른 얘기 하고 싶은가 봐.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좀 이건 허구잖아. 허구적 재구성에다가 밑줄. 실록을 보는 게 아니잖아. 역사적 사실이 서술이 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접하는 게 아니라 허구적 재구성의 역사 내용을 접하죠. 대중 영상물이 너무 허구적으로 재구성되었기에 이것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것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제시가 됩니다. 상반되는 견해에다가 네모박스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살펴보자고요. 한편에서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재현되는 역사는 작가와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야. 만들어진 역사에다가 밑줄, 사실 왜곡에다가 밑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사 교육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한다. 역기능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지만 반면에 라고 접속어점 넣고 갈까? 하지만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앞에다가 우리 접속어점 넣어줘. 하지만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문화 속의 역사 재현은 역사적 상상력도 자극하고 상상력 자극에다가 밑줄 역사 인식도 높여주고 인식에다가 밑줄 그런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의 효과가 크다라고 주장도 한답니다. 그럼 본론 1. 역사 영상물 역사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입니다. 찬성의 긍정적인 입장은 영상 속의 역사의 재현을 통해서 상상력도 자극받고 상상력 자극에다가 밑줄 인식도 높아진다. 인식의 밑줄 부정적인 것은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니까 왜곡도 있지 않는가. 왜곡에다가 밑줄 과연에다가 세모 허구가 개입된 역사 영상물은 역사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적 매체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래. 교육적 매개체인가에다가 밑줄 아니면 대중이 소비하는 역사 자료들 가운데 실화 혹은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오락 품목의 하나인가에다가 밑줄 교육적 매체로 볼 것인지 오락 품목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러한 질문은 역사와 대중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인 극화된 역사 영상물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대변한다. 두 가지 차원의 접근에다가 밑줄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양측 모두 쉬운 역사를 지향을 한다. 쉬운 역사를 지향에다가 밑줄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야. 쌤이 넘어가 버렸네. 역사 영상물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대변을 하는데 하나는 역사를 대중화시키자. 대중화 하나랑 역사를 대중문화화시키자. 대중화와 대중문화화 두 가지로 살펴보자는 거죠. 양측 모두 쉬운 역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쉬운 역사를 지향에다가 밑줄. 그런데 전자가 역사의 의미를 추구를 한다면 역사의 대중화는 의미 추구에다가 밑줄. 대중문화화는 역사의 재미에다가 밑줄.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에다가 세모 역사 영화는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이 공유하는 사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사유의 공간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사 영화는 사유의 공간입니다.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매개체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중요시하며 이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쉽게 전달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사 대중화. 넘기지 말고 오른쪽 귀퉁이에 꼭 알아두기도 보고 가자. 역사 대중화와 역사의 대중문화화를 비교를 해보면 역사 대중화는 역사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적 사실, 역사적 해설을 중시한다. 역사를 대중문화화 하자라는 관점에서는 재미를 추구하고 오락성을 추구를 하더라. 88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것과 역사를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갖춘 소재이자 자원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것. 소비하는 방식에다가 밑줄 대중문화하겠지.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역사 영화를 대화의 접점으로 삼아 좁힐 수 있다. 대화의 접점에다가 밑줄 얘기해보자는 거야. 대중화랑 대중문화화. 왜냐하면 역사 영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줄 수 있어. 재미와 오락성에서의 흥미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대중화랑 대중문화화 두 가지를 다 조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절충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니까 한번 주목해봐라. 그쪽 에어컨 켜고 싶으면 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으니 본론이 정리. 역사 영화를 둘러싼 두 입장 대중화와 대중문화화. 대중화는 의미와 해석, 그래서 쉽게 역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대중문화화는 의미보다는 재미의 오락성,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측면으로. 공통점은 역사는 쉽고 친근하게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 두 관점의 공통점이야. 밑줄 글게 쉽고 친근하게에다가 밑줄. 그래서 두 관점의 접점은 뭐다? 쉽게 전달하자. 역사 영화는 두 관점을 함께 충족하면서 함께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유의 기회를 제공에다가 밑줄. 자, 집중해서 계속 마무리 지을게. 5분단. 대중이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역사 교육과 역사 대중화의 본래 목적이야. 역사 대중화, 역사 교육의 목적이 뭐다? 사유할 수 있는 힘에다가 밑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생각하는 힘을 가지자.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 습득에다가는 X 하시고요. 사유할 수 있는 힘 기르기. 그런데 역사 대중화는 역사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생산자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 역사 대중화에다가 동그라미, 생산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사가가 아니라 생산하는 대중문화 생산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더구나 근래에는 역사 자료들이 속속 번역도 되고 정리되어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지. 디지털화에다가 밑줄, 데이터베이스화에다가 밑줄. 사료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졌어. 도서관까지 안 가도 돼. 이제 누구나 사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지. 역사가만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의 제작진도 일반 대중도 얼마든지 문학하기, 철학하기처럼 역사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에다가 세모 누구나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전문 영화 감독이 사라지지 않듯이 누구나 역사를 해석하고 서술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 역사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밑줄 그자. 전문 역사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에다가 밑줄. 오히려 전문 역사가의 역할은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중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히려 역사가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역사 영화를 제작하는 데에도 단순히 자문을 받거나 감수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획이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는 등 역사가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이다. 밑줄 긋자. 기획이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에다가 밑줄, 역할이 점차 커질 것에다가 밑줄. 자, 그럼 이제 본론 3. 대중문화를 통한 역사 대중의 가능성 및 역사가의 전문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역사가의 역할. 대중문화를 통한 역사 대중의 가능성, 대중화의 가능성. 역사 대중화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사유하는 힘을 길러라. 밑줄 긋자. 사유하는 힘에다가 밑줄. 역사 대중화는 대중문화 생산자나 일반 대중들의 역사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야. 전문 역사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됨에다가 밑줄. 그래서 마지막 도출시키면 역사 교육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전문 역사가의 역할이 함께 존재한다. 밑줄 긋자. 다양한 주체들에다가 밑줄, 전문 역사가에다가 밑줄, 함께 존재를 한다. 됐어. 그러면 비판적 읽기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89쪽. 그래서 읽기 방법까지가 딱 시험 범위가 되거든요. 사실적 읽기 정리했고 추론적 읽기 정리하고 이제 비판적 읽기입니다. 소단원 출제 포인트. 이 글을 쓰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 정리하고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표현 방법과 효과를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돼.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비판하기 전에 사실과 추론의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난 후에 주장과 근거를 비판을 하고 표현 방법과 효과가 적절한지도 비판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 열기로 가실까요? 다음은 인구 정책을 보여주는 두 개의 표어인데요. 표어에 숨겨진 의도와 이러한 표어가 나오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비교를 해보자. 사회문화적 배경에다가 밑줄 그시고 아들, 딸 구별 많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였어. 1970년대에는 다자녀가 너무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산을 억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과 2000년에는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행복하더라. 의도 자체가 다르지. 억제 밑줄, 장려 밑줄. 읽어볼게. 자녀를 둘만 낳아서 기르자고 한 것으로 볼 때 출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각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있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보아서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사상에다가 밑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이를 계속 낳는 경우도 있었다. 6남매 이런 거죠, 그죠? 막내 딸마저도 6 자매가 있어요. 쌤 아는 사람 중에 6명이 다 자매예요. 아들 낳으려고 6명이나 낳은 거예요. 출산 장려 갑니다.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행복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작성이 되었을 것이고, 즉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였고, 밑줄 그자 인구가 감소에다가 밑줄 딸, 아들의 구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특별히 딸이나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야. 이제 밑줄 그자 딸이나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에다가 밑줄 없다. 엄마들은 딸을 더 좋아하지. 글에는 글쓴이의 관점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밑줄 긋고 가야 돼요. 글쓴이의 관점과 가치관에다가 밑줄, 위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비판적 읽기. 글쓴이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글을 비판적으로 읽으려면 또 어떤 점을 따져봐야 되겠니? 라고 하면 밑에 체크. 글의 내용의 형식, 글의 내용 외에도 형식, 그리고 표현 방법도 실은 형식이지. 자료의 적절성, 이런 것도 따져주는 겁니다. 90페이지의 쪽수에다가 별표 3개. 이게 지금 사실적 읽기의 개념, 추록적 읽기의 개념, 비판적 읽기의 개념들이 너무 중요하다. 비판적 읽기는 반드시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 거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글의 내용이나 글의 표현 방법, 글쓴이의 관점,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이념, 이쪽 글자 사회문화적 이념에다가 밑줄, 독자가 판단, 평가하며 읽는 활동이야. 판단, 평가. 왜 비판적 읽기가 필요해? 라고 하면 글의 내용이라든지 글의 표현 방법의 형식, 인용 자료 등에는 뭐 하는 거? 과장, 강조된 부분, 축소, 생략된 부분,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가, 판단이 필요하다. 독자는 균형감 있고 올바르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번호 매겨줘. 글의 타당성에다가 번호 1,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에다가 번호 2, 믿을만하다 신뢰성에다가 번호 3, 자료가 적절한지에 대한 적절성에다가 4.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 읽기의 방법 갈게요. 글쓴이의 관점과 글의 내용을 판단을 할 때 내용의 다각성, 글에 제시된 정보가 한마디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객관적 사실성, 글쓴이의 관점이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한지, 이쪽이죠. 글쓴이의 관점이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에다가 밑줄, 사회적으로 수용에다가 밑줄.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한쪽에 치우치지에다가 X, 공정해야 해. 그리고 자료가 어때야 돼? 믿을만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여야 해. 객관적 사실과 일치에다가 밑줄, 출처도 명확해야 되고 인용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출처 명확히 꼭 윤리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자료의 적절성, 내용에 적합해야 돼. 내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고 와야 돼. 내용에 적합에다가 밑줄, 필요한 형태로 필요한 위치에 적절하게 수준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필요한 위치에다가 밑줄. 글의 표현 방법은 형식적인 측면이지. 글의 목적과 내용, 글이 쓰인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지, 뭐를 효과적인지, 표현 방법이 적절했는지 따져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판단하기. 글의 숨겨진 의도나 글에 전제되거나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반영한 사회문화적 이념을 판단해봐봐. 사회문화적 이념 판단에다가 밑줄. 내가 볼 때 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고양이야. 믿을만한지, 믿을만한 내용인지, 표현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이런 걸 따져주는 거 비판적 읽기입니다. 사실적인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까지 왔어요. 넘어가서 91페이지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 오늘 이 글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추론적 읽기의 개념 플러스 마지막 한 지문 남았거든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재한 대로 가시지요. 이 글은 토론과 논쟁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이에요. 한국인들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나댄다라고 합니다. 의견을 막 반영을 시키는 것을 뭐 회식인데 내가 삼겹살을 먹는 데 있어서는 채식주의자야. 그랬을 때 저는 삼겹살 말고 제가 먹는 메뉴를 싸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싸가서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진상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우리들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글쓴이들 비판을 합니다. 밑줄자.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에다가 밑줄, 우리 사회가 너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떤 관점에서 비판적 관점으로 들여다보거나 또한 토론의 의미와 기능, 토론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토론은 뭐예요?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근거로 뒷받침하는 말하기가 토론 아닙니까? 토론의 의미에다가 밑줄, 기능에다가 밑줄. 토론과 논쟁이 없어진다면 이거는 독재 사회 아닙니까? 부재할 때 위험성을 제시해서 토론을 통해서 생산적인 논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쪽 있자. 생산적 논쟁이 활성화에다가 밑줄 준비하시고 본문 내용으로 갑니다. 의견은 양극화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이루어야지. 촘촘한 의견들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어야지. 읽기 전 활동 중요해요. 최근에 자신이 참여한 토론이 무엇인지, 토론의 주제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돼도 투표하자,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은 하지 말자, 정책 논제지.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하지 마라, 이런 거 다 뭐다? 정책 논제입니다.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무슨 까닭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다음은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에 대한 주장이 담긴 글이야. 글쓴이의 관점, 의도, 글의 표현 방법, 글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파악하면서 감상하자. 논쟁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 보수적이에요. 뭐하러 저렇게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 다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 먹을 것이지 왜 자기 혼자 짬뽕을 시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인간은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야. 무리에다가 밑줄. 무리지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끼리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서로 다른 의견끼리 부딪히는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현대사회에서의 의견 충돌은 늘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야. 인간에서 사회, 사회에서의 집단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함에다가 밑줄. 근데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충돌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긴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에다가 세모,
한국인들이 있잖아.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거에서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아하지를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갈등을, 쌤이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안 읽었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논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인들은 논쟁을 좋아하지 않아.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반대 의견을 내면 갈등을 조장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 갈등 조장에다가 밑줄 부정적인 것을 더하게 할 때 조장입니다. 사고력 조장이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조장은 부정적인 것을 더하게 할 때 조장이라고 합니다. 갈등을 품고 사귀고 드러내지 않아야 그릇이 크다라고 여깁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막 자신의 정서를 얘기하면 안 돼. 속으로 사귀는 거야. 이와 우리와 달리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선진국의 사례로 갑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인들에게 논쟁은 학습의 도구래. 학습의 도구에다가 밑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거 삶의 방식에다가 밑줄 선진국의 옛모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 고대 그리스까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가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수사학, 말하는 학문이요. 수사학은 뭐라고? 문장과 언어의 사용 방법에 수사학의 정체성을 탐색을 했고, 소크라테스는 삼파법이라고 불리는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했다. 변증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이 있으면 그것과 반대되는 반이 있고요. 그것을 절충하는 정반 합이 변증법입니다. 짬뽕과 짜장을 합쳐서 짬짜를 만드는 게 변증법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서구의 정당들은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훌륭한 정책들을 탄생시켜왔고 공직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청문회를 통해서 감별해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구의 역사에서는 토론이 활발했다. 논쟁이 활발했다. 가로로 묶은 부분들 예시 동그라미 논쟁 동그라미 학습의 도구로 삼자. 삶의 방식으로 활용한 서구인들의 예시. 맞습니다. 학습의 도구로 삼는 거는 수사학적 변증법, 삶의 방식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정책 개발과 후보 검증. 괜찮습니다. 공직 후보자들의 경쟁력도 감별해 왔습니다. 서론 부분으로 가시죠. 논쟁의 기능과 논쟁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별로 안 좋아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논쟁은 밑줄 끄자.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갈등 겪을 수밖에 없음으로 해다가 밑줄 논쟁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수단이야. 합리적 갈등 해결에다가 밑줄 논쟁에 대한 한국인과 서구인의 대조적 인식의 차이를 주목하겠습니다. 대조 인식 차이에다가 별표 치시고 한국인은 스스로 논쟁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다가 밑줄 갈등 조장에다가 밑줄 근데 서구인들은 오히려 논쟁을 펼쳐야지 학습을 하는 도구, 학습의 도구에다가 밑줄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방식이 논쟁이다. 논쟁하기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럼 읽기 중 활동도 보고 갈게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히게 되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쌤은 좀 꺼려져요.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다른 의견에 있어서 다른 안을 얘기하는 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잘 못합니다. 자, 내 의견이 부족한 점을 알게 되어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반대 의견을 들으면 감정이 상해서 그 문제를 외면을 하거나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에서 서로 다른 관점. 넘어가서 92쪽. 딱 오늘 94쪽까지는 좀 끝내보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버려. 좋은 논쟁이란 좋은 논쟁에다가 동그라미 상호 부딪힘에다가 밑줄 서로 의견이 창과 방패 창. 그러자면 논점이 팽팽하게 부딪혀야 돼. 팽팽하게에다가 밑줄 치열하게 맞설 수 있는 게 좋은 논쟁이래요. 서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이 별표 셋,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이 별표 셋, 자신의 논리와 상대랑 같이 맞서 싸우세요. 장수들이 겨루는 것처럼 한 보도 양보할 수 없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논쟁이 생산적이다. 생산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려면 뭐다? 만남과 부딪힘에 있어. 만남 동그라미 부딪힘에다가 동그라미
상호 부딪힘이 있어야지 좋은 논쟁입니다. 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생산적 결과에다가 밑줄.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견주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야. 그런 이유로 논쟁은 싸움 같지만 사실은 이해하기 위해서 논쟁을 펼치는 거야. 상호 이해의 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청중들에게 즐거움과 교육의 장소 되겠습니다. 즐거움에다가 밑줄, 교육의 장에다가 밑줄, 서로 부딪히는 지점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하죠. 접점에다가 동그라미. 이 접점도 뭐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개념적 장소.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 좋은 논쟁은 어때야 된다고요, 여러분? 만남과 부딪힘이 있는 논쟁이어야 됩니다. 의견이 갈리는 논점에서 자신의 논리와 상대의 논리를 서로 견주고 치열하게 맞서서 싸워. 그걸 어디에다가 빗대어 표현했다? 싸움에서 장수들이 겨루듯이라고 빗대어 표현을 했어. 논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을 장수들의 싸움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다.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호 이해의 장이다. 상호 이해에다가 밑줄 끄시고 갈등을 해소를 해준다. 즐거움과 교육의 장을 제공을 하는 생산적인 논쟁일수록 어때야 된다? 치열하다.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 와, 우리는 집단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 편향의사의 편에다가 동그라미, 편식과 편애의 편자입니다. 치우칠 편자입니다. 양극화, 서로 양극단으로 나뉘어지지 가운데가 없어.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별표셋, 메아리 방에서 살듯에다가 별표셋, 머리에 속을 끼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답정너들 있지. 이런 사람들은 메아리 방에서 사는 것이다.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큽니다. 남의 의견을 안 듣는 이의 삶을 비유적에다가 밑줄 그시고 집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의견 속에 갇힌 사람이죠.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서 와씨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거든. 같은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그렇지. 스레드 같은 거 보면 딱 정치 성향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 알고리즘이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댓글에서 막 주고받는 거. 그거 뭐다? 동종교배하는 것 같이 토쏠려. 동종교배에다가 밑줄 그시고 근친하는 것 같단 말이야. 서로 동의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더 견고하게 다져나갈 뿐입니다.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더 고집만 굳세지는 거야. 더 그렇게 잘못된 자료들로 그렇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에다가 밑줄, 집단 극화에다가 밑줄 쏠림 현상이 강화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고 있어. 최근의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옆에다가 인용.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기존의 의견과 입장을 더욱더 강화, 이쪽 있자 자기 고집을 더 강화, 기존의 입장과 의견을 더욱더 강화에다가 밑줄.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에다가 밑줄 집단 편향, 집단 극화, 쏠림 현상이 생겨나고 있더라. 그래서 본론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논쟁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없으니까 집단 편향과 양극화가 이루어지더라. 이거 비유적 표현 좀 기억해 주세요. 비슷한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동의만 하고 있어. 서로 동의만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지? 동종교배라고 적자. 기존의 생각이나 입장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기형적으로 다져지고 있어. 그러니 결과는 집단 편향 밑줄, 쏠림 현상에다가 밑줄, 의견은 극단적으로 양극화야. 의견이 극단적에다가 밑줄. 시험에서 이 부분은 나올 거예요. 별표셋.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 적절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완전. 비유적 표현 사용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돼.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이 뭐 해라? 논쟁을 치열하게 해라. 논쟁 긍정적 모습에다가 밑줄 팽팽하게 논쟁을 하는 모습의 긍정은 장수들이 겨루듯이 마치 메아리방에서 산다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 이야기만 듣고 사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부정적 모습, 부정적에다가 밑줄 동종교배도 어때?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동의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진다. 기존의 입장을 다지는 애다가 밑줄. 논쟁이 싸움이 아니라 상호 이해하는 장이야. 상호 이해의 장에다가 동그라미. 뭐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상대방의 의견 차이 확인에다가 밑줄. 이해하게 됨에다가 밑줄. 갈등은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걸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에다가 밑줄. 53페이지 계속 이어가자. 토론과 논쟁이 없으면 위험한 사회가 돼. 우리 사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가 많지만 첨예하게 대립에다가 밑줄. 그렇지. 우리 좀 세대 갈등도 있는 사회고 성별 갈등도 있는 사회고 지역 갈등도 있는 사회야. 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치열하게 논쟁은 하지는 않아. 덮어놓고 실언은 하면서 말이야. 또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맞부딪혀서 조목조목 제대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 찬반 의견이 제시되는 것 같지만 논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찬성하는 이유를 나열할 뿐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이유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맞대결을 하지를 않아. 접점에서의 대결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토론과 논쟁에 서툴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 그러나 토론 부재와 논쟁의 불능 사회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부작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볼게요. 미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위에다가 인용.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의 다양성이 아닌 양극단의 생각에 대한 횡포에다가 밑줄. 그런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이견이라고 하면 다른 의견, 제시자에게 사회가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윽박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강요하는 경향에다가 밑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가 우리에게 뭐를 한다고? 강요를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할 수 있어야 돼. 학자 미래 견해를 인용을 해서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의견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사회의 위험성과 폭력성. 밑줄 그자. 사회의 위험성과 폭력성에다가 밑줄. 토론하지 않으면요, 논쟁하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는 뭐다? 독재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 사회에서 소수의 권익도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되기 어려워요. 본론 3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토론과 논쟁의 부재.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냐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가 많지만 이쪽이죠.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움에다가 이쪽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토론을 논쟁을 즐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토론 자리가 마련이 되어도 제대로 된 논쟁을 펼치지 않고요.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찬반 의견에 대해서 밑줄이자 각자 의견 나열 수준에다가 밑줄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토론 부재와 논쟁의 불능 이걸 하지 못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 다수의 의견 통념이 자리 잡는 사회야. 통념이 이견 제시자와 소수 의견에 대해서 폭력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수가 있어야 돼. 토론 부재 및 논쟁 불능의 사회는 다수의 의견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강요를 하고 그 결과 소수의 권익은 물론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밑줄 긋고 갈게요. 다수의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할 수 없음에다가 밑줄.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회의 부작용이다. 학자 미래 견해를 인용을 해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말 너무 좋지 않아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밑줄이자. 의견 스펙트럼이 중간층이 두꺼운 사회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의견 스펙트럼으로 빗대어 표현을 한 거예요. 무릇 모든 소통이 그러하듯이 논쟁의 출발점도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데에서에다가 밑줄 긋이고 경청에서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야.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허점에다가 밑줄 반대 신문 날릴 때 허점 찾아내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 근거, 논거의 타당성이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해 나가는 줄 논거의 타당성이라고 적자. 논거의 타당성을 가져. 논거의 타당성.
이러한 것이 논쟁의 규칙 아닙니까? 그러자면 어울리기 싫어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입장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화, 소통, 그리고 논쟁의 기본 전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라? 들어라. 본문의 자료로 가시죠. 미래 다수의 행보. 사회에서 다수의 행보는 공권력을 통해서 행사되기도 하지만 관습이나 여론의 압력으로 행사되기도 한다. 미리 개인의 사사로운 삶의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개인의 영혼까지 통제를 하면서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다. 이주구자. 다수의 행보는 막강한 힘에다가 밑줄. 우리 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지. 대학 진학 대신에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오히려 나고자라고 바라보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인데, 생명에 대한 신념으로 병역 의무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병역 기피자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다. 94페이지 계속 이어갈까요? 미국의 법학자 선 스타인에다가 동그라미.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강화된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하고 있다. 자기 고집에 안주를 하거나 집단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찬성,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I don't think so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강화된 자기 의견 속에 안주를 해버리는 순간 자기 합리화만 있고요. 상호 비방만 있습니다. 상호 비방에다가 밑줄 상대방 까기.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흔들 수 있는 생산적 논쟁에 나서자. 생산적 논쟁에다가 밑줄 논쟁을 좀 치열하게 해보자.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 이쪽이자 의견 스펙트럼에다가 밑줄 중간층이 두터워질 것이다. 마지막 마무리. 논쟁이 활발한 사회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에다가 밑줄, 공존에다가 밑줄. 반대되는 것은 어떤 사회예요?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터운 사회랑 대비가 되는 것은 집단 편향 그리고 양극단의 쏠림 현상. 의견 양극화랑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에서는 집단들 간에 공유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자들은 침묵해. 소수자들은 침묵에다가 밑줄. 그래서 정보는 왜곡되는 거야. 양극화랑 쏠림 현상이 있는 집단에서 벌어지는 악순환은 정보가 공유가 되질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침묵하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회로 더 심화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의견의 양극단만 보이고 중간이 보이지를 않아. 중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극단의 결정이 횡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멋대로 행동.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까요? 이쪽 글게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떠한가에다가 밑줄,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에다가 밑줄, 스스로 성찰 촉구에다가 밑줄, 사회 변화 촉구에다가 밑줄. 우리나라 역시 중간층이 두텁지 않은 사회니까 반성하고 생각 좀 해봅시다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 논쟁의 필요성과 한국 사회의 성찰을 촉구한다. 의견 양극화.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강화된 의견에 안주하여서 자기 합리화만 그리고 비판만 있습니다. 의견 양극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 집단들 간에 공유되지 않은 정보 미공유가 이루어지고요. 소수자들은 침묵을 하게 되죠. 집단 간의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고 소수가 침묵을 하면 더 양극화는 심화가 된다는 거야. 극단의 결정만 이루어진다는 거지. 글쓴이의 제안과 바람, 어울리기 싫어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봐봐. 논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산적 논쟁에 나서야 해. 우리 사회의 논쟁 부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해.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을 해소를 하고 의견 스펙트럼 중간층을 두터운 사회로 만들자. 이 글에 쓰인 표현 미래학자 견해 인용했고요. 질문의 형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를 하니까 독자의 성찰을 촉구하면서 마무리.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이념 정리하러 갈까요? 갈등의 합리적 해결이 중요해. 어느 사회든지 누구든지 갈등은 생겨. 그 갈등을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하라는 거야. 소통에다가 동그라미. 다수의 의견이나 통설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강요하지 마. 이견, 다른 소수자들의 다른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돼. 자기 의견 속에 안주를 하면 그 메아리의 방에 갇힌 거야. 동종교배나 하고 살아가는 거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랑 장수가 겨루듯이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지 합리적인 사회는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 진도는 95페이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로 하고 우리 추론적 읽기 한 장 빼먹은 거 그거 미리 해놓기로 할까요? 지금 해놓는 걸로 쌤 복사. 읽기 개념이 무진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의견 스펙트럼 양극화는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에서 한 번 더 복습하기로 하고 추론적 읽기 개념 79쪽. 추론적 읽기란 하면 아니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글에 드러난 내용 이외의 것들을 뭐 하면서 추론하면서 읽는 거야. 추론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사실적 읽기란 글의 표면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에 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야. 표면에 명시적에다가 밑줄, 있는 그대로 파악에다가 밑줄. 하지만 추론적 읽기는 겉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략되어 있거나 암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면적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런 내용을 찾는 활동입니다. 추론적 읽기가 왜 필요합니까? 글쓰기는 독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뭐 하기도 해? 생략을 해버리기도 해. 그리고 글을 쓴 의도나 주제를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해. 그러면 독자는 글에 숨겨진 정보, 의미, 의도, 주제를 적극적으로 추론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추론적 읽기의 방법 세 가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요. 생략된 내용을 글의 흐름이나 담화의 표지를 이용을 하고 글의 흐름의 문맥을 이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생략되거나 암시된 내용들을 추론을 해봐봐. 이때 독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경험, 배경 지식 꼭 체크해 주시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이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에 안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은 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칭교나 상호작용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글 전체의 내용과 글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을 해봐봐. 이때 글의 의도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글의 뭐를 알고 있으면 글의 종류가 논설문인지 설명문인지 이런 형식을 고려를 했을 때 추론이 더 쉬워진다는 사실. 숨겨진 주제가 있다면 추론하셔야죠. 광고문, 정치 담화문, 시사평론과 같이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글들 같은 경우 글쓴이의 입장, 글쓴이가 정한 예상, 그리고 독자, 글의 화제나 대상을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을 해서 숨겨진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 본문 가지고 이거는 시험 범위 직전 때 한 번 더 내용 정리하기로 하고 무장 포고문이 빠지고 역사 영상물, 역사 대중화와 역사 대중문화화 두 가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는 글을 추론적 읽기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의견 양극화, 논쟁의 필요성에 대한 글 오늘 읽은 거 다음 시간에 비판적 읽기로 뭐 하자? 학습활동 정리하자. 그리고 우리 유민이가 적정 기술을 쌤이 나간 바람에 영상을 못 담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 푸시고 쌤이랑 살펴보도록 합시다. 학습활동 부분이랑 해서.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육아 변천사 쭉 창의적 읽기 하나 더 나가볼게요. 네, 고생하셨어요.